안녕하세요. 유도시면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셀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유튜브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최근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자체가 분리과세이긴 하지만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신 분들은 직접 세무서에 가시기도 하시고 세무사에게 위탁을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무사에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부분도 사실 가족들 중에서 받고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당연히 비용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홈택스로 셀프 신고를 할 수만 있다면 세무사에 가는 번거로움과 세무사에게 위탁을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모님 것도 해드리고 저도 하고 배우자 것도 하면서 파악됐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니까요. 확인하셔서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인이 종합소득세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라 하면 결국은 모든 소득에 합쳐서 내는 세금이라 볼 수 있는데 통상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은 이 근로소득이 유일한 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배당을 받는 소득이 있거나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저축을 했을 때 나오는 예금의 이자도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는 결국은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소득의 15.4%를 원천 징수한다. 즉 5%의 예금 이자를 받을 경우에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예금을 해놨다면 이자인 5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5만 원에서 15.4%를 뗀 금액을 이자로 받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득조차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합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신고가 필요 없이 진행되는 세금을 분리과세라고 하고 법에 의해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비과세였기 때문에 특별히 신고할 필요가 없었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를 통해서 임대소득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었고 이 경우 14%와 지방세를 포함하는 15.4%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2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 임대소득 자체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에 합산해줘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상가를 통한 임대소득일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세율에 의해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이 안에 몇 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 냈고 사업소득이 이 안에 몇 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얼마를 냈고 그걸 별도로 다 계산을 한 상황에서 종합소득세란 이를 다 합했을 경우에 얼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을 그에 맞는 세율로 변환해주고 이에 따른 노진공제를 진행한다 라고 결국은 근로소득으로 5천만 원을 벌고 임대소득으로 3천만 원을 벌었을 경우 5천만 원에 대한 세율 24%와 3천만 원에 대한 세율 15%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합한 8천만 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24%로 변경된다는 부분을 파악해서 결국 본인이 전체 얻는 소득이 얼마인 것이냐를 파악을 해서 세율을 매기게 되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보통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에 의한 특수한 사항으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은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5월 31일 이전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홈택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로그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공인인증서나 다른 툴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통상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편이죠. 로그인을 하면 상단의 메뉴에 조회 발급, 민원 증명, 신청 제출, 신고 납부, 상담 제보 등의 큰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고 납부를 클릭을 하시면
하기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 중에 종합소득세를 선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면 이런 란이 보여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신고 도움 서비스를 누르십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귀속년도 2020년도를 맞추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 얼마인지 또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유형이고 기장 의무가 어떻게 되며 적용 경비율은 어떻게 되는지가 자동으로 확인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유형인가, 그 다음에 본인은 기장 의무 구분상 어디에 속하는가,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이 무엇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세 가지를 이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인가 하는 부분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S부터 ABCD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고 타 사업소득이 있는데 단순 경비율로 적용되는 간편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유형이다 하는 부분으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하는 부분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이 이미 안내가 됩니다. 그런데 신고 참고 자료나 종합 분석 자료나 임대소득 참고 자료를 클릭해서 확인하셔서 본인이 알고 있는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본인에게 오지 않은 소득이 있지는 않은지 추가로 확인하셔서 본인의 유형을 최종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보통 사업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 다음에 그 사업 종류의 수익에 따라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가 나눠지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7,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들어가고, 또한 그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고 또한 2,4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신고 유형이 2로 잡히고 간편장부 대상자와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부분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 맞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셔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면 좀 전에 이 항목에서 아래쪽으로 신고 유형에 따른 작성 방법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유형이기 때문에 일반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맞으므로 정기 작성 신고를 눌러서 일반 신고로 들어가시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날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납세자 번호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필요한 인적사항들이 입력이 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전자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본인의 인적사항이 입력이 완료된 거예요. 거기에서 주계신고식 적용경비율에서 단순 경비율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한 기장의 의무는 본인이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유형을 보시고 확인한 사항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로 선택을 해줬고, 분리과세 여부가 여 또는 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그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안에 넣을 것이냐 또는 분리과세로 빼낼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500만원이고 임대소득이 700만원이라서 1200만원이라면 그걸 합산한다 해도 세율이 6%밖에 되지 않아요. 본인이 분리과세 14%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본인의 근로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합산이 되면 임대소득도 15%로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1200만원,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통상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항이다 하는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본인의 소득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소득 종류 찾기라고 누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강의에 의한 사업소득을 받고 있고 설립해 놓은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이긴 하나 분리과세를 원하기 때문에 분리과세 소득도 있다라고 클릭을 해줬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가 아닌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업종 코드에 따라 수익 금액이 확인되십니다. 이 부분을 위의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서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두 군데에서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군데가 나왔고, 이 부분에 신고 유형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 신고 유형을 수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좌측 위쪽에 이 부분을 먼저 클릭하시고 선택 내용 수정을 누르시면 이 화면에서 그 해당 사업이 간편장부 대상자인가 단순 경비율인가, 그 다음에 국내 소재지가 어디고 또 공동사업자인지 아닌지 부분들을 다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 하나하나마다 입력을 해주면 그에 따른 신고 유형이 지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 정보를 입력을 완료한 상태에서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기본사항 이후에 소득 금액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 금액이라 하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을 먼저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업소득이 없으실 경우,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에는 이 항목은 생략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로소득 외에 또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방판업을 했다든가 또 학원 강사, 프리랜서 업무를 했다든가 하는 다른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 입력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업종별 총수익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코드를 조회해서 본인의 업종 코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누른 다음에 소득금액을 적어주는데 저는 학원 강사 또는 강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종 코드를 940903으로 눌렀고 4천만원까지는 기본 경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초과 경비율을 적용한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천만원까지는 일반율로 입력을 해주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로 해서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규정해보면 프리랜서의 경우 4천만원을 기준으로 4천만원까지는 일반율,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까지는 초과율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을 해주고 나서 저장 후 넘어가시면 사업소득이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나올 겁니다. 본인이 입력한 사업소득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에 따른 원천징수 내역, 예를 들면 학원 강사가 강의를 하고 그 수익 금액을 받기 전에 먼저 공제했던 세금을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본인의 세금을 불러와서 입력할 수 있는 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은 납부를 했다 하는 부분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넣어버리면 이 부분은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을 할 경우에는 넣어줘도 좋은데 분리과세를 할 경우에는 빼주고 넘어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장하고 넘어가면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입력하게끔 됩니다. 이 부분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연말에 소득공제 하기 위해서 회사로 서류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의 소득과 경비들이 전부 다 회사에서 보통 입력이 되게 되는데 그 입력된 자료들을 불러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근로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어떤 회사에서 얼마를 받았고 본인의 세금이 얼마다 하는 부분이 나오실 거예요. 그 부분 선택 완료를 눌러주시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넘어온 사항을 보면 제일 먼저 사업소득을 입력을 해주고 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입력을 해주고 이번에 근로소득을 입력해줬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이제 본인의 소득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다. 제가 강사니까 수강료가 얼마다. 그 다음에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얼마의 종합소득이 나온다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2월 결손금, 작년에 손해를 보고 나온 부분이 있다면 입력을 하라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없어서 이 부분 생략을 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라 해서 임대소득 중에 분리과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되지만 이전에 사업현황 신고를 이미 하고 넘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을 경우 사업현황 신고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본인이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 어떤 면적의 물건에 어떤 소유율로 인해서 임대를 했구나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적용 누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총수익이 얼마인지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분리과세 소득결정세액 계산서에서 필요한 금액들이 다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누르시면 잘 보시면 기본사항을 입력을 했고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을 넣었고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을 하면서 결손금을 넣고 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신고를 한 다음에 요까지는 벌어들인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소득에 대한 부분을 했다면 이제 경비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소득공제 신청을 했던 부분을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좀 전에 근로소득이 난 회사로부터 총 급여액과 결정세액이 얼마다 하는 부분이 확인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라고 누르시면 이 부분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래쪽에 연말정산을 본인이 직접 다시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적공제에 혹시 빠진 사항은 없는지 내 피부양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추가해야 될 부분은 추가를 하고 빼야 될 부분은 빼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올해 배우자가 소득이 발생한 첫 해이기 때문에 제 배우자를 제외를 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적공제에서 저와 자녀 합해서 300만원까지만 인적공제가 되는 부분은 나와 있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소득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 상황이 변경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라든지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별공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입력을 하면 경비 처리가 돼서 세금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입력을 하면 차후에 보게 되실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그 자체를 13만원을 빼주는 건데요. 그 13만원을 빼는 것이 더 많은 것이냐, 이 부분을 입력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본인이 계산을 통해서 조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입력하기보다는 아예 입력을 하지 않고 세액공제 13만원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기타공제 또는 특별공제는 입력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득공제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고 저는 신용카드만 있었기 때문에 계산하기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면서 본인 소득공제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기부금 역시도 세액공제 금액과 같이 물립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진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부금 명세서 입력도 생략을 하시는 게 맞으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그리고 기부금 공제 합이 세액공제 금액 13만원보다 많다면 그 금액 자체가 13만원이 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 의한 경비 처리가 되고 이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이 13만원보다 많다면 세액공제 13만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제외하고 나중에 세액공제에 13만원 입력해 주시면 된다 하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액감면 신청서나 세액공제 신청서는 특별한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있어서 저 같은 경우 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을 생략하고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에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표준 세액공제 13만원을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 세액기본공제 한 명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입력을 해주면 근로세액공제가 얼마가 된다 하는 부분이 결국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서 저장 후 다음에는 이때까지 입력한 모든 종합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부분이 합쳐지면서 종합과세가 얼마고 분리과세 신고한 임대사업소득이 얼마라서 결정세액이 얼마다 하는 부분 파악이 되고 원천징수했던 기납부세액이 얼마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를 내야 하는데 얼마를 냈기 때문에 얼마를 돌려받을 것이냐 아니면 더 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마지막에 계산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658,78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요까지 입력이 되면 저장 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실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을 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파악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쪽에 은행과 그 은행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입력을 하고 동의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한다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한 다음에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한 가지를 더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한 거는 국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가 국세로 결정이 되고 나면 이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로 결정이 되면서 환급을 받을 경우 10%를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납부를 해야 될 경우 10%를 더 내야 되게 되는데요. 조회하기를 누르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들이 쭉 나오게 되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납부 사이트인 위텍스로 연결이 되면서 본인의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확인이 되고 65,870원을 돌려받는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환급은행과 환급계좌도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에 동의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신고를 누르면 그 자리에서 납부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셀프 신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 그 자체에 들어가는 경비도 줄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사항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셀프로 신고를 해보시고요. 쓰다가 모르겠다 하면 얼마든지 홈택스 상담 전화를 통해서 자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찬찬히 자문을 받으시면서 스스로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